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13장의 1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거는 이제 작용기 전환 반응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한번 다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떠한 반응 작용기가 있고, 그게 어떤 반응 조건하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거를 볼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유기화합물의 작용기가 무엇이 있는지, 당연히 아실 거겠지. 여기까지 왔는데 작용기라고 하는 거, 여기 밑에서 설명하고 있는 작용기를 모르진 않으실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작용기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간단히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알키랄라이드의 전환이 어떻게 되는지, 알켄, 알카인, 알코올,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는지,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유기화합물의 작용기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구분을 하긴 하는데, 우선 이제 첫 번째 볼게 탄화수소 화합물.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화합물이죠. 우리가 가장 앞쪽에서 보통 배웠던 화합물. 알케인, 단일결합만 가지고 있는 거. 탄소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알켄. 탄소 삼중결합이 존재하는 알카인. 그 다음에 이제 방향족 화합물이었던 아렌. 그렇죠? 벤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벤젠, 혹은 그 외 유조체들. 중요도로 보면 알케인이 당연히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알카인보다는 방향족이 좀 더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방향족과 관련된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역합성에서. 그래서 이 두 파트는 좀 많이 중요할 것 같고, 알카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알켄의 성격과 좀 유사한 반응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다른 부분도 있지. 물론 이제 알카인의 아세틸렌처 수소 원자가 관여되는 반응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유기 할로젠 화합물, 할로젠 알킬, 바이닐 할라이드, 할로젠 바이닐, 알카인을 할라이드라고 부르는 할로젠 알카인일, 그다음에 아릴 할라이드, 아실 할라이드, 이런 거 있죠. 아실 할라이드는 우리는 아직 안 배웠어. 아실 할라이드는 이런 구조거든. 요거는 뒤에 15장에서 보겠구나. 15장쯤에서 보게 될 거예요. 자, 얘는 친전자체로 쓰이는 화합물이죠. 친전자체로 쓰이는 화합물이다. 자, 그래서 이런 유기 할로젠 화합물. 우리 요거 자세히 배웠잖아요. 그쵸? 요것들은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고, 우리가 주로 배웠던 거는 알킬 할라이드를 이용하는 취한 반응과 제거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산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sp3 혼성 산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거, 알코올, 페놀, 에터, 이것들에 대해서 배웠고, 당연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작용기는 알코올이죠. 그 다음에 sp2 산소 원자, sp2 혼성 산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은 카보닌 화합물들, 계열들, 카보닌 화합물들. 알데히드, 케톤, 카복실산, 에스터, 산무수만, 원하이드라이드, 아마이드. 요거는 이제 알데히드와 케톤, 요 두 개는 14장에서 배울 거고요. 카복실산, 그리고 요 밑에 있는 화합물들은 카복실산의 우리가 유도체라고 부르는 작용기들이거든요. 요거는 15장에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질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은 이제 18장인가? 아마 거기서 배울 것 같거든요. 17장인 것 같다. 자, 질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은 이제 아민, 이민, 옥심, 하이드라존, 나이트륨 화합물들. 이런 것들 뒤쪽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제 황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은 사이올 설파이드, 설폭사이드, 설폰인데, 여기서 좀 의미가 있는 건 요거 정도. 사이올 정도가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작용기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당연히 기본적인 골격이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알아주시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각각의 이제 작용기별로 우리가 배웠던 반응들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할로젠은 알킬 화합물이고, 지금 차수로 보면 1차로 그려져 있긴 한데, 차수가 좀 다양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좀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차로 일단 제시가 되어 있는 거고, 여기 NaOH라고 하는 거. 일단 할로젠 알킬은 반응 기질이 되는데, 얘가 무슨 역할을 주로 하죠? 친전자체 역할을 하죠. 친전자체 역할을 주로 해요. 그래서 여기 할로젠, 얘는 이탈기로 쓰이는 거고, 이 할로젠이 결합되어 있는 탄소 원자, 여기에 델타 플러스 성격이 크기 때문에 친액체가 여기 탄소를 공격하는 형태의 반응이 있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여기 알파탄소, 여기 베타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 이 베타수소를 이용해서 제거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할로젠 알킬에서 관찰되는 대표적인 반응은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관찰이 되는 거고, 첫 번째는 NaOH가 친액체로 작용하는 거니까 취한 반응 형태가 되겠죠. 전자성 SN2 반응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차수가 지금은 1차로 그려져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럼 얘가 2차가 된 거잖아요. 2차가 되면은 강한 친액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NaOH 같은 얘는 제거 반응이 경쟁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선택성을 높여서 치연 반응 형태만 얻어내고 싶으면 소듐 아스테이트 같은 얘는 강친액체적인 성격이고요. 약염기적인 성격이 있죠. 그래서 친액체로서의 성격이 좀 더 크기 때문에 2차여도 치연 반응 형태로 주로 진행됩니다. 물론 이제 아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OH로 바꾸려면 여기 결합을 끊어내겠죠. 그러기 위해서 NaOH를 이용해서 여기가 에스터거든요. 에스터 형태를 이제 가수분해 반응하면은 이렇게 알코올 형태로 바꿀 수 있죠. 여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제 뒤쪽에서 카보닐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어쨌든 치연 반응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차수에 따라서 치연 반응만을 우세하게 보내고 싶으면 강친액체 약염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서 봤던 것처럼 아스테이트기.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원자가 황원자죠. 황원자가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아이오다이드 원자 같은 거. 요것들은 거의 치연 반응 형태로만 우세하게 진행이 되는 특징을 보이게 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저만 떠들고 있는 느낌이 든다. 내 머릿속에는 뭔가 잘 정리가 안 되는데 가르치는 강사가 계속 떠들고 있긴 하다. 이런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앞에 다시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 부분은 제가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공부했다라고 하는 걸 가정을 하고 정리를 하는 시간이에요.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제가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릴 때 머릿속에 똑같이 떠오르시고 좀 따라오셔야 돼. 근데 나는 못 따라가겠고 들을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들으면 안 돼. 아시겠어요? 그럼 들으면 시간 낭비예요. 지금 들으면. 다시 앞쪽편 공부하시고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따라올 수 있는 정도가 되셔야 여기 부분을 들었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오다이드 같은 걸 이용하면은 바로 바꿀 수도 있죠. 이게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뭐 핑켈스테인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꿀 수도 있고요. 사이나이드 같은 거 굉장히 좋은 친액체잖아요. 그래서 반응이 잘 일어나죠. 여기서 보여줬던 것들은 대부분 다 친액체 형태로 얘가 친전자체로 쓰이고 친액체 형태로 반응에 참여하는 것들을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소듐 메톡사이드 SH-, SCH-, 요것들은 일단 강한 다 친액체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강한 친액체 성격은 다 가지고 있고 밑에 두 개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염기적인 성격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요것들은 이게 설사 2차라고 하더라도 지금 1차긴 하지만 2차라고 하더라도 거의 100% 치연 반응으로 진행이 되고 OCH3- 같은 경우는 강한 친액체이긴 한데 강한 염기적인 성격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1차면 치연 반응이 유사하고 SN2 타입에 2차면 E2 반응이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성격들에 따라서 어떤 게 우세하게 진행되는지 그 전까지 여러분이 다 고려하고 있으셔야 돼요. 반응을 설계할 때는. 자, 그 다음에 질소 친액체들이 관여가 될 수 있어요. NH3를 관여 쓰게 되면은 아미노암으로 생성할 수 있고, 요거는 이게 이제 1차를 만들고자 할 때 NH3만을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과량을 써야 되거든. 그래서 요 화합물을 이용해가지고 반응을 시키면 좀 더 선택적으로 반응을 시킬 수 있죠. 높은 수율로. 요거는 이제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내용이고, N3 같은 거 이용하게 되면은 N3는 굉장히 좋은 친액체예요. 여기도 염기적인 성격은 좀 약하고 N3가 진행되면은 N3 형태, 이걸 우리가 아자이드라고 불러요. 아자이드 형태 화합물을 합성할 수 있고 염기를 이용하게 되면은 제거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알켄을 생성할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할로젠 알킬에서 보여지는 가장 대표적인 작용기의 전환 형태들이고요. 뭐 차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할로젠 알킬에서는 반응 기질인 할로젠 알킬의 차수 1차냐, 2차냐, 3차냐 이것과 이 할로젠 알킬과 반응하는 비공유 전하산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성격 그게 강친액체이면서 강염기냐, 강친액체이면서 약염기냐, 약친액체이면서 강염기냐, 약친액체이면서 약염기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했잖아. 그거를 이것과 조합을 시켜서 어떠한 반응 조건이 우세하게 진행되는지 그게 머릿속에 당연히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알켄이에요. 알켄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죠.
알켄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보통 카본이 화합물까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역합성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제가 보통 본 바로는 거의 한 70%? 70% 정도는 알켄이 관여되는 반응이 많습니다. 알켄이 중간재로 존재하던 반응물로 쓰이던 아니면 뭐가 됐던 알켄이 관여되는 반응이 거의 70% 이상인 것 같아요. 문제를 보통 보면은. 카본이 화합물을 배우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자, 그러니까 여기는 좀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첨가 반응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첨가 반응은 A와 B라고 하는 원자가 친전자체로서 알켄에 첨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A와 B가 될 수 있는 원자나 원자단이 뭐였어요? A와 B가 될 수 있는 거는 수소 원자일 수도 있고, OH 원자일 수도 있고, 할로젠 원자일 수도 있죠. 요거 세 개의 조합이었잖아. 그 조합을 지금 보는 거예요. 자, 이 내용. 요게 파트, 알켄의 반응에서 제가 이제 알켄 반응 계열을 정리할 때, 첨가 반응의 타입 1이었고, 첨가 반응의 타입 2는, 첨가 반응인데, 그 시그마 결합이 동일한 원자를 고리 형태로 묶으면서 만들어졌었죠. 산소 원자면 에폭사이드, 탄소 원자면 사이클로프로페인. 그거는 이제 카벤이 관여되는 반응이었죠. 그렇게까지 좀 기억을 해두시고, 뒤에 다시 나옵니다. 수소원자 두 개가 결합이 되면은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신첨가로 수소원자 두 개가 붙어서 알케인으로 변화가 되는 거고, HBr이 첨가가 되는 반응은 과산화물이라고 하는 페록사이드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에 따라서 마르코프-니코프 배양이냐, 안티 마르코프-니코프 배양이냐.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화합물이 위치 특이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죠. 물론 여기서는 이제 입체 선택성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2가 첨가되는 반응, BR2가 첨가될 땐 저 BR 두 개가 안티 형태의 입체 특이성을 가지면서 첨가가 되죠. 인접한 위치에 1, 2번 위치에 첨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HOBr 같은 경우는 할로하이드를 만드는 시약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또는 요 조건도 쓰죠. X2에다가 반응 용매가 물인 경우. 요것과 그냥 거의 성격이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HOBr 쓰게 되면은. 그래서 할로하이드린이 만들어지는 조건이다. 할로하이드린은 에폭사이드를 만들 때 반응 기질로도 많이 쓰는 화학 중입니다. 아시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수화 반응 형태. 그래서 산촉매 조건하에서 직접 물을 이용해가지고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마르코프-니코프 배양의 수화 생성물이 얻어져요. 근데 입체적인 요인은 이제 선택성이 없기 때문에 혼합물 형태로 얻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대표적인 수화 반응 두 개죠. 옥시수나 수니타 반응, 그 다음에 수소화분소 첨가, 산화 반응. 얘는 성격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 알코올 화합물을 선택적으로 얻어낼 수 있죠. 옥시수나 수니타 반응은 마르코프-니코프 배양이 안티 첨가된 형태의 알코올을 생성할 수 있는 거고요. 수소분소 첨가 산화 반응은 뭐죠? 그쵸. 정확히 반대니까 안티 마르코프-니코프 배양의 신첨가된 알코올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반응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수화 반응에 관련된 내용이고, 얘는 H와 OH기가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OS5라고 하는, 혹은 이제 차갑고 묽은 염기 조건하에서 K메노프를 이용하게 되면은 다이올을 만들죠. 다이올. 원투 다이올인데 신첨가된 형태 다이올을 만들 수 있고, MCPB를 이용하게 되면은 에폭사이드를 만들 수 있어요. 에폭사이드. 그리고 이 에폭사이드를 이제 산이나 염기 조건에서 물을 이용해서 고리열림을 한다. 그러면 원투 다이올이 만들어지는데 신 형태가 아니라 안티 형태. 그렇게 생성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CHCl3를 KOH에 반응시키게 되면은 요 시약 두 개가 반응을 해서 뭘 만드냐면 다이할로 카벤을 만들고, 카벤이 첨가가 되면은 사이클로프로페인 고리를 만들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알켄과 관련된 반응이고, 지금까지 여기 봤던 것들이 알켄의 첨가 반응들이었어요. 첨가 반응. 여기는 고리 형태로 불리는 타입 2, 나머지 것들은 타입 1 형태다. 탄소 원자의 각각 시그마 결합이 하나씩 생성이 되는. 산화성 분해 반응이 있죠. 얘는 대표적인 게 가오존 분해 반응. 알켄의 가오존 분해 반응하면은 첫 번째 생성되는 물질은 몰 오조나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걔는 굉장히 에너지가 높고 빠르게 계열이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반응이 일어나서 생성되는 비교적 안정한 중간체가 뭐예요? 오조나이드. 오조나이드라고 하는 중간체가 만들어지고, 그 오조나이드를 어떠한 시약을 이용해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생성물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죠. 교재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제 징크를 이제 마일드한 산 조건에서 반응을 시킨다. 그러면 산화성 분해 반응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여기야, 여기 수소원자가 있잖아. 이 수소원자가 있는 그대로 얻어지느냐, 아니면 산화가 진행돼서 얻어지느냐. 있는 그대로 얻어진다는 얘기는 여기 산화성 분해 반응이 진행되면은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
알데히드가 생성될 수 있는 조건은 징크를 이용해서 마일드한 조건에서 오존아이드를 환원시켰을 때는 그렇게 얻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H2O2 얘는 산화제예요. 산화제. 그러면 카복실산이 얻어지죠. 알데하이드가 얻어질 수 있는 그 부분에서 한 번에 산화 반응이 더 일어나서 카복실산이 얻어지게 됩니다. 케톤은 물론 변화가 없고요. 그다음에 소듐보로 하이드라이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다이올 형태 화합물. 요게 앞쪽에 소듐보로 하이드라이드를 처리하면은 이 형태가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 카보닐 케톤과 알데하이드가 하이드라이드 시아기에서 환원이 되는 거예요. 환원이. 그래서 케톤이 환원되면 2차 알코올, 알데하이드가 환원이 되면 1차 알코올 형태의 분자내, 요런 권력이라고 하면 다이올 형태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고, 만약에 여기가 고리 형태로 묶여있지 않으면 두 분자의 알코올 화합물이 생성이 되는 거겠죠. 이게 산화성 분해 반응에 관련된 내용이고, 오존을 이용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하고 진한 조건에서 케미노프를 처리하면은 얘는 다이올이 먼저 만들어지는데 그 다이올이 만들어진 원두 다이올 상태에서 한 번 더 산화성 분해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얘도 중요한 게 뭐예요? 얘는 알데하이드를 생성할 수 없다. 알데하이드 쪽이 만들어진다라고 해도 다시 알데하이드가 KMNF에서 빠르게 산화가 되기 때문에 카복실 산 형태만 얻어지게 되고요. OSO4를 이용해가지고 다이올을 만들면 그때도 소듐포 아이오데이트 혹은 뭐 포아이오딕 엑시드, 그건 HIO4예요. HIO4 혹은 리드 테트라스테이트 이런 시약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여기 OSO4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원투 다이올 화합물을 산화성 분해 반응을 시켜서 이런 형태. 이 반응 조건은 가오존 분해 반응을 하고 마일드한 조건에서 환원을 했을 때, 보통 징크를 썼을 때 그때 얻어지는 화합물과 동일한 화합물이 생성이 됩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알카인 같은 경우는 삼중결합. 그렇죠? 그럼 여기 부분이 친액제로 쓰면서 앞쪽에 알켄과 비슷한 타입으로 반응이 진행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수소가 첨가되는 반응인데, 알케인은 한 번 환원 반응이 일어나면 알켄이 생성이 되고요. 거기서 한 번 더 반응이 일어나면 알케인까지 변화가 되죠. 얘는 알케인까지 변화가 되는 건데, 그때 쓰는 가장 대표적인 시약은 팔라딘 카본, 팔라딘 계열의 금속 촉매를 사용하게 되고, 자, 시스 형태로 환원이 될 수 있는데, 그럼 시스 형태의 알케는 기하 구조가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시스 형태와 트랜스 형태. 그래서 시스 형태의 알케를 만드는 거는 수소가스를 이용한 수소화 반응을 하는 건데, 촉매가 뭐, 팔라딘 카본 같은 경우는 알케인까지 변화를 시키니까 반응성이 조절이 된, 보통 줄어든 형태의 촉매를 사용하게 되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린들라 카탈리스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듐을 액체 암모니아 상에서 반응시키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 디졸빅 메탈 리덕션이라고 부르는 용해 금속 환원 반응을 통해서 트랜스 형태의 알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요거 관련된 메커니즘은 간혹 좀 많이 물어보니까 좀 알아두셔야 되고, HBR이 첨가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HBR이 마르코프 니코브 배양으로 첨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H가 두 번 첨가되고 BR이 두 번 첨가될 수 있는데 그 첨가되는 원자가 각각 같죠. 여기에 수소 두 개가 붙었고 여기에 브로마이드 두 개가 붙었고 그 다음에 BR2도 똑같이 두 번 첨가가 될 수 있어요. 두 번 첨가될 수 있는 이유는 알카인은 파이 결합이 두 개가 존재하니까 친액체로서 쓰일 수 있는 파이 전자가 두 쌍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 두 번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알카인도 수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수화 반응. 자, 알카인은 산촉매 조건에서 직접 수화 반응은 일어나기가 어렵고 두 가지 반응이죠. 요거. 머큐리 이가가 만들어지거든. 머큐리 이가의 촉매. 머큐리 이가 촉매를 이용해서 수은 이가 촉매라고 보통 부르는 수은 이가 촉매를 이용해서 수화 반응을 하게 되면은 마르코프 니코프 배양의 에놀 화합물이 제일 먼저 생성이 되고요. 그게 빠르게 산성 조건하에서 토토모화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케톤 형태 화합물을 만들 수 있고 이게 만약에 말단 알카인이었으면 여기 수은 이가 촉매를 이용해서 수화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메틸 케톤이 얻어지게 되죠. 메틸 케톤이. 그다음에 수소분소 첨가 반응하고 산화 반응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얻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반응 물질이 말단 알카인이었다. 얘는 알데하이드가 얻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두 반응 조건은 생성물이 케톤이 되거나 알데하이드가 되거나 이제 그렇게 비교할 수 있게끔 반응 기질이 보통 터미널 알카인, 말단 알카인을 제공해 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알카인은 이제 가오존 분해 반응을 하게 되면은 저기 결합이 다 끊어지면서 카복실산 형태로 변화가 되고
이 경우도 만약에 말단 알카인이었으면 한 문자의 카복실산이랑 나머지 파트는 뭐가 되냐면 CO2. 그쵸? 탄소 원자가 가장 많이 산화가 되어 있는 CO2 형태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볼 게 이제 알코올이에요. 알코올 같은 경우는 좀 차수에 따라서 1차, 2차, 3차로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구분을 해서 각각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OH기를 브로마이드나 클로라이드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보통 이제 OH기가 반응 과정 중에 이탈기로 많이 쓰이잖아요. 이탈기로 쓰게 되는데 OH 자체가 좋은 이탈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좋은 이탈기 형태로 바꿔주게 되죠. 보통 이제 활성화 과정이라고 하는 액티베이션 과정을 통해서 여기를 좋은 이탈기로 바꿔주게 되고, 그 방법이 세 가지였어요. 양성자성 산을 이용하는 방법, 아니면 할로제나 시약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 부분을 뭐 토시클로레이드와 같은 이런 시약들과 반응시켜서 알킬, 살포네이트, 가장 대표적인 게 토실레이트죠. 이런 형태로 바꿔주는 거. 즉, 그렇게 바꿔주는 게 가장 대표적인 반응들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용해서 탈수 반응도 일어날 수 있죠. 자, 그래서 1차 상태에서 BR을 도입하고 싶으면 HBR이나 PBS를 이용하면 되고요. 클로라이드는 SOCl2 처리해주면 되고, 토시클로라이드를 염기 조건에서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OH기가 오토실레이트기로 바뀌는데, 얘는 굉장히 좋은 이탈기로 바뀐 형태가 되고, 탈수 반응도 일어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산화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PCC, CrO3. 자, 우선 CrO3 같은 경우는 산화제로서의 세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1차 알코올은 한 번 산화가 되면 알데하이드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 알데하이드가 한 번 더 산화가 되면은 카복실산까지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얘는 카복실산까지 변화를 시킬 수 있어요. CrO3를 황산 조건하에서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이거로부터 활성형인 H2CrO4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죠. 크롬산, 크롬의 엑시드라고 부르는 크롬산. 얘가 크롬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금속 산화제의 활성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관여가 되면은 1차 알코올이 어디까지? 카복실산까지 산화가 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중간에 생성됐던 물질이 알데하이드 단계에서 멈추고 싶다. 그러면 산화제를 좀 잘 선택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PCC죠. 피리디늄 클로로크로메이트라고 부르는 PCC. 아니면 요즘 교재에서 많이 설명하고 있는 데스마틴 퍼아이오디나. 데스마틴 퍼아이오디나. 얘는 초원자가, 영어로 하면 하이퍼발란트 아이오딘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산화도 잘 일어나고 독성도 적고 굉장히 좋은 산화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 시약을 이용하게 되면은 1차 알코올을 어디까지 반산화시킬 수 있다? 알데하이드까지만 산화시킬 수 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카복실산과 산조건에서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얘는 에스터를 만드는 반응이거든요. 에스터.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15장에서 배울 거야. 피셔 에스터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터 반응이고, 저 알코올에다가 소듐 하이드라이드. 알코올과 소듐 하이드라이드는 단짝이잖아요. 그래서 소듐 하이드라이드가 염기로 작용해서 산성 수소원자를 제거하면서 알콕사이드를 만들고, 그럼 그 친액체가 에틸 브로마이드라고 하는 친전자체를 공격해서 에터를 만드는 반응. 이게 뭐예요? 윌리엄슨 에터 합성법이죠. 그래서 그 반응들이 있고요. 2차 알코올 같은 경우는 앞쪽의 반응들이 거의 그대로 됩니다. 뭐 특별히 다른 내용이 없어요. 여기는 확인해 주시면 되고, 산화가 되면은 산화된 형태의 구조가 좀 다르죠. 1차 알코올은 알데하이드, 카복실산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얻어졌는데, 2차 알코올은 케톤 형태로 산화가 되기 때문에 이 두 반응 조건에서 모두 다 케톤 형태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카복실산 조건하에서 알코올과 산촉면 조건하에서 반응시키게 되면은 여기도 앞쪽에 설명드렸던 피셔 에스터 반응이죠. 자, 여기도 윌리엄슨 에터 합성법을 통해서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자, 3차 알코올은 산화가 안 돼요. 카비놀 탄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 원자가 없기 때문에 산화가 진행되지 않죠. 그리고 브로마이드를 도입하고 싶다? HBr 처리해주면 돼요. SN1 타입으로 진행이 되고, 강산 조건하에서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탈수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이 원 타입으로 탈수 반응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산염화물과 반응시키게 되면은 피셔 에스터 반응 형태는 아니지만 에스터 골격을 만들어낼 수 있고, 역시 뭐가 가능하죠? 윌리엄슨 에터 합성법은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알코올까지에 대한 반응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네 가지 설명드렸죠. 할로젠, 알킬, 알켄, 알카인, 알코올. 이게 카본용 화합물 앞쪽에서, 카본용 화합물을 배우기 앞쪽에서 나오는 역합성과 관련된 내용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작용기들 네 가지예요.
여기 반응들은 전체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으셔야 돼요. 꼭 잘 되어 있으셔야 되고, 아까도 중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하는 말을 따라오기가 힘들다. 그럼 앞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 반응들은 충분히 다 이해가 돼야 역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쪽에 이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이번 시간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용기 전환 1에서 4의 효과적인 합성법을 제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반응 조건을 제시하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 편의 반응 물질은 1차 알코올이고, 오른쪽 편의 반응 물질이 되면서 뭐 역반응으로 표시된 거에 있어서 즉 2번의 반응 조건을 통해서 진행될 때는 또 다른 반응물이 되겠죠. 그래서 2차 알코올이에요. 그래서 1차 알코올과 2차 알코올의 이제 상호 변환과 관련된 문제인데, 자,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차 알코올과 2차 알코올을 직접 변환시킨다?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OH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 원자가 서로 다른 탄소이기 때문에 직접 변환은 불가능하고, 그러면 중간에 어떠한 핵심 중간체를 거쳐서 진행을 시킬 건지 그 핵심 중간체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데, 1차 알코올과 2차 알코올을 선택적으로 합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중간체는 알켄이에요. 그래서 1차 알코올을 알켄으로 바꾸고 2차 알코올 변환을 시킬 거고요. 2차 알코올도 마찬가지 2차 알코올을 알켄으로 변환을 시켜서 1차 알코올로 바꿔줄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반응 조건 같은 경우는 지금 1차 알코올이 알켄이 돼야 되잖아요. 즉 OH기가 떨어져 나가는 탈수 반응을 통해서 알켄이 진행돼야 돼요. 그럼 1차 알코올의 탈수 반응, 그러니까 알코올의 차수에 상관없이, 이게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알코올의 차수에 상관없이 그냥 가장 간단하게 제거 반응을 할 수 있는 조건은 POCl3 피리딘 조건이에요. 그걸 알아두시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다 적용이 가능해요. 자, 1차 알코올도 물론 황산 같은 걸 이용해서도 제거가 될 수 있기는 하죠. 근데 부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크고, 황산을 이용하는 것은 보통 이제 차수가 큰 알코올에서 유리한 반응 조건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1차 알코올을 알켄으로 변환시킬 때는 POCl3 피리딘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POCl3의 피리딘을 처리해 주게 되면은 1번 반응을 통해서 생성되는 알켄의 구조가 요게 생성이 되는 거죠. 요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요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2차 알코올로 변화를 시키고 싶어. 그러면 지금 치환 차수가 서로 다르죠. 이쪽 편 탄소와 이쪽 편 탄소 원자의 치환 차수가 서로 달라요. 그러면 지금 H와 OH기를 도입하는 거니까 두 번째 반응 조건은 수화 반응이 돼야 돼요. 수화 반응은 옥시수나 수온 이탈 반응, 아니면 수소화봉소천과 산화 반응,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거는 위치 선택적인 측면에서 이제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 이번에는 치환이 더 많이 되어 있는 탄소 쪽으로 OH기가 도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로 OH기가 도입이 돼야 되고, 여기로 수소가 도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조건? 그렇죠. 옥시수나 수은 이탈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반응 조건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머큐리 아세테이트 같은 거, 요거를 이제 물 조건화해서 반응시켜 주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유기 수은 중간체가 생성이 되잖아요. 걔는 NaBH4를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오른쪽에 화합물이 이제 2차 알코올이 생성이 됩니다. 이게 1번 반응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2번. 2번도 똑같거든. 2번도 일단 뭘 바꿔줘야 돼? 알켄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뭐? POCl3의 PDD. 를 처리해 주시면 되겠지. 그러면 이 경우에 생성되는 알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게 생성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1차 알코올을 바꾸고 싶다. 여기로 H가 와야 되고 이쪽 편으로 OH가 와야 되잖아요. 얘도 수화 반응일 때. 그럼 얘는 뭐? 수소화 봉소천과 산화 반응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BH3를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쵸? H2O2를 염기 조건 하에서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수화 반응은 마르코프 니코프 배양에 따르는 수화 생성물이고, 여기에 수화 생성물은 안티 마르코프 니코프 배양에 따르는 수화 생성물이죠. 그래서 A번은 이렇게, 1번과 2번의 반응 조건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B번은
이제 할로젠 알킬끼리의 변환이네요. 여기는 3차 할로젠 브로마이드 화합물이고, 여기는 2차, 이제 알킬 브로마이드 화합물입니다. 자, 이 경우도, 핵심 중간체를 찾아야 되는데, 이 경우도 핵심 중간체가 뭐가 되냐면, 알켄이 돼요. 알켄. 자, 그래서 B번에서 알켄을 거쳐서, 이제, 오른쪽 편의 화합물, 즉 3차 할로젠 알킬 화합물로부터 2차 할로젠 알킬 화합물을 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3번의 반응 조건도 이 경우는 이제 브로마이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염기를 처리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중결합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브로마이드를 이쪽 편으로 도입을 시킬 수 있으니까 이 경우는 소듐 메톡사이드 같은 거를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NaOMe 같은 거, NaOCH3죠. 소듐 메톡사이드 같은 거 처리해주면 제거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생성되는 화합물의 구조가 이렇게 생성이 되거든. 이렇게 생성이 돼요. 자, 그러면 H와 Br이 첨가가 되는데 일로 뭐가 들어갈까? H가 들어가. 그리고 여기로 뭐가 들어가요? Br이 들어가. 치환이 더 많이 되어 있는 탄소 쪽으로 수소가 들어가고 치환이 덜 되어 있는 탄소 쪽으로 브로마이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H와 Br이 첨가되는 반응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안티마르코프-니코브 배양이잖아. 치환이 더 많이 되어 있는 탄소 쪽으로 브로마이드가 들어갔을 때 마르코프-니코브 배양이니까. 자, 그래서 얘는 HBr을 이용해서 첨가 반응을 해주는데 뭐가 필요해요? 과산화물이 필요하죠. 과산화물에다가 HBr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티마르코프-니코브 배양으로 이쪽에 치환이 덜 되어 있는 탄소 쪽으로 브로마이드가 도입된 형태의 화합물을 생성할 수가 있죠. 자, 4번의 반응 조건 이제 반대인데 이 경우도 중간체로 알켄을 만들어야 되니까 역시 NaOCH3기를 처리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도 중간체가 똑같이 만들어지죠. 주생성물이 요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번에는 여기로 뭐가 들어가야 돼? 이쪽에 브로마이드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로 뭐가 들어가야 돼? 수소가 들어가야 돼. 치환이 더 많이 되는 산소 쪽으로 브로마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르코프-니코브 배양에 따르는 생성물이죠. 그래서 얘는 간단히 뭘 처리해주면 돼? HBr을 처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으로 수소가 붙게 되면서 탄소 양윤이 만들어지고 3차니까 뭐 자료분경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죠. 브로마이드가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B번에 해당하는 3번과 4번의 조건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